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월덱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0원에 10%입니다. 22,800원에 10%요. 네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제가 단가를 높였다가 계속 좀. 네, 그래도 지금 하고. 네. 수익권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법무장님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월덱스 상담해 주시죠. 네. 한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삼성. 네. 그 반도체 예. 소재 관련돼서 예. 에칭, 예. 실리콘 링이라든지 뭐 쿼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반도체 필수 제품인데 이게 이제 워닉하고 월덱스가 거의 뭐 두 개 회사만 공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점 형식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1년 기다린 상황에서 약간 수익권이라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세가 계속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26,000원, 7,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 2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22,800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2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저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온다라면 일부 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흐름을 보면서 더 끌고 가신 전략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7,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헥터 파이낸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8,000원 10%예요. 28,000원에 10%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근데 뭐 무상증자 한다는 소식이 오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네, 전화했습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헥토 파이낸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2주인가 3주 전에 매수한 것 같아요. 2, 3주 되셨어요? 예, 일단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엔 결제 사업 관련된 기업인데 시장에서 지금 해외 피지사들과도 함께 지금 글로벌 쪽에서의 이제 그런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산세에서 국내와 해외에 오가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방금 무상증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사주 관련돼서 오히려 소각의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무상증자 지금 50%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0.5주를 배정받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크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무상증자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미국에서도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크가 열리면서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에 마감한 시장을 보면 뭐 로빈후드라던가 그리고 코인베이스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헥토 파이낸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8,000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기업이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주가가 탄력이 나왔었어요. 혹시 시청자님 좀 이 종목을 수익을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걸까요? 예, 크게 보고 들어가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예. 아, 중장기적으로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적으로 끝낼 그런 뭐 테마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10%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중간에 한 번은 저는 털어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오히려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추후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수익 냈던 그 비중을 담아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2,000원 부근 정도 주가가 탄력이 나오면 그때는 5% 정도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남은 비중에 있어서는 좀 끌고 가시다가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오히려 덜어냈던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담으시는 게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신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32,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요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푸챔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네,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유창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포스코 퓨처엠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순환매가 나오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딱 13만 원 정도 매수가 언저리에서 지금 한 달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행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들이 크게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행보를 하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4만 원 정도까지도 한 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도 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에 뭐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 어쨌든 최근 한 달 동안 지지가 됐던 자리가 한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시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1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저는 이 정도의 기간 조정을 줬으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르면 한 일주일 이내에. 그랬을 때 14만 원 돌파한지를 확인하시고 14만 원 돌파한다라면 뭐 그다음에 지지선은 뭐 한 13만 5천 원, 7천 원 정도 놓고서는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굳이 저는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은 사실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 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1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만 원까지는 기대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꼭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 퓨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3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6월 중순부터 사실 5만 원대 초반대부터 조금씩 샀는 게 해가지고 한 10% 샀다가 지금 네. 조금 올랐을 때 제가 팔고 지금 평균치 5만 3,700원 정도 돼요. 네, 53,70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또 많이 오른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보니까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야 되나 이 상태로도 사도 되나 마나 싶어서요. 아, 네, 오늘 또 윗꼬리가 달렸는데 앞으로 네.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님한테요. 네, 이지은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 지금 5% 보유를 하고 있고 매수가를 보면 어쨌든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네. 저는 이 종목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항상 시장에서 이제 손을 꼽을 때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대표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10월 달부터는 좀 적용이 될 거라서 하반기 네. 그 이후부터는 저는 실적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비중 지금 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더 좀 매수를 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매수해도 네. 되는지. 추가 매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눌림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저는 5% 비중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눌림이 나왔을 때는 지금 딱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거든요. 53,500원 정도까지 살짝 밀리게 되면 그게 네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11선 정도까지 좀 밀렸을 때 가격 라인인데 거기까지 한번 밀린다. 이수페타시스가 보유를 계속 하고 계시다가 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불타기에 대해서도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막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막 이쪽 보험 쪽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 탄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눌림이 오는 가격대는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53,500원.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도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비중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시세를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렸을 때 추가 매수 혹은 홀딩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시장이 또 4거래일째 올라주고 있는데 내일도 계속 올라줄 수 있을까요? 뭐 내일도 뭐 지금 분위기라면 사실은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과열권이긴 하지만 뭐 내일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큰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큰 조정이란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21선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고요. 예. 저는 유창희 본부장입니다. 혹시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한미반도체고요. 네, 그 매수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네, 보유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비중은 60%예요. 중간에 뭐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갖고 계셨나 봐요. 예, 한 번도 정리를 못 해보고 네, 그냥 내리 빠져가지고서 여태까지 이 모양이 됐는데 그쵸. 뭐 시장에서는 항상 뭐 한미반도체 뭐 긍정적으로 말은 나와도 항상 뭐 14만 원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뭐 용 힘을 못 받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SK하이닉스랑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들도 있고, 물론 예.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계속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뭐 하나비전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독점적인 규모가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일부 스크래치가 난다는 부분들도 좀 주가가 예. 좀 하락을 하게 된 요소인데 사실 예. 올해 뭐 매출이란지 영업이익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23년, 2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거라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2020년, 23년, 24년도에는 한미반도체밖에 없다. HBM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막 끌어올렸다라면 지금은 한미반도체 말고도 다른 기업도 있고 그리고 예. 성장 그 기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워낙에 이런 섹터가 많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매력이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차피 이거 좀 오래 갖고 계셔서 제가 뭐 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고 해도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사실은 예. 그냥 하이닉스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물론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라면 한미반도체도 올라가겠지만 과연 예. 하이닉스가 올라간 만큼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것인가? 전 그거는 예.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포트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될 건 없지만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 외국인하고 예. 기관의 수급도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걸 감안한다라면 예. 오래 갖고 계셔서 조금 힘드신 건 있겠지만 또 비중도 예. 많으셔가지고요.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좋은 예. 기업, 앞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한미반도체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요. 하이닉스가 살아나가면 한미반도체도 살아나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결국에는 하이닉스에 조금 교체 매매를 해서 예.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제 생각에 그냥 한 12만 원대라도 올랐으면 네. 그때 처분을 해가지고 그 추가 나중에 좀 눌림이 현상이 오면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지난 2월 달인 건지 한번 왔다가 그 뒤로는 그때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종목이 얼마 오면은 내가 뭐 다르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근데 한미반도체가 12만 원 갈 정도면 예.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미련을 조금 내려놓는 게 혹은 뭐 예, 예. 전부 다 정리하기 힘드시면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60%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예. 좀 뭐 어쨌든 반도체 쪽에 관심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 쪽으로 좀 교체 예.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이 엔비디아가 시총 4조를 또 돌파했는데 내일도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반도체 기업들, 근데 특정 기업들만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아,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네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차 바이오텍. 차 바이오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수가가 19,000원에 10%예요. 19,000원에 10%. 10%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요. 네네. 이게 오래됐어요. 아, 네. 그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23,000원에서 내린 거예요. 네네. 그래, 매수가 가장 올라나.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일단 이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뭐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했지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규제에 대해서 약간은 허용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다만 여전히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 시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리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세는 그렇게 좋지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관심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엔 최근에는 뭐 유증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종목을 막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탈출이 당장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좀 약간 정리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오래돼가지고요. 네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오래되면 더 마음이 정리하는 게 쉽진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요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짝 돌아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이 12,000원의 가격대인데 단기적으로 12,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저는 5% 정도는 좀 탄력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다가 이게 강하게 탄력이 붙어서 계속해서 추세가 뭐 14,000원까지도 약간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줄기세포 관련돼서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비중이 10%시긴 하지만 19,000원에 대한 가격대까지 가려면 좀 엄청 큰 모멘텀과 호재가 붙어줘야 돼가지고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절반 정도 일단은 조금은 정리해 보시고 추후에 개별 이슈나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